우리 실무 1번 문제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충청물산의 사업자 등록증. 그러면 회사 등록에 들어가셔서 회사 등록에 충청물산이고요. 자, 그러면 충청물산의 사업자 등록번호 동일하고요. 일반 과세자고 최성호네요. 최성호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소 독립문로 8길 3 맞고요. 자택 주소는 알 수가 없고, 업태는 도소매 전자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 수가 없고, 개업연월일은 2015년 2015년 02월 01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 서대문 세무서장 맞고요. 네, 그러면 대표자 이름, 그 다음에 업태, 그리고 개업연월일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매출액하고 매출원가는 그냥 맞으니까 그럼 급여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124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가 없네요. 그쵸? 그럼 밑에 830 소모품비 19만원이고요. 자, 소모품비까지 다시 입력을 했고, 그 다음 이자 수익, 그리고 자비, 그리고 기부금은 없네요. 네, 그러면 기부금을 잡손실로 그냥 여기서 잡손실로 바꿔주셔도 되고, 기부금을 삭제하시고 다시 잡손실을 새롭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잡손실까지 입력하고 나왔을 때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1415만원이 나오면 정답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 그래서 신규 거래처 제일 밑에다 330번입니다. 회사 코드는 영랑 실업. 그리고 매출 거래처라 그랬고요. 1번.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22732258688. 대표자 이름은 김화랑.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전자제품. 주소는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5길 그리고 3, 그리고 밑에다가 영랑동, 뭐 위에다 쓰셔도 되고 밑에다 써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주소까지 입력이 다 되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복리후생비는 811번이거든요. 그래서 811번 찾아가시면 되겠고,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딱 클릭을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찾아주셔야겠죠. 혹은 우리가 컨트롤 F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찾기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800번대에 있는 거, 지금 제가 엔터 칠 때마다 계속 복리후생비 바뀌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밑에. 그래서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거 보면 자 500번대에서부터 한번 또 눌렀더니 600번대, 그쵸? 그리고 엔터를 또 치니까 600번대 또 나오고 700번대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컨트롤 F를 눌러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을 해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가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복리후생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계정 과목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전산회계 2급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800번대에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요 3번으로 가겠고요. 대체적요 3번에다가 직원, 회식비, 신용카드, 결제.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입력 끝나고 나면 다른 데 클릭하셨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네, 자, 그 다음 일반 전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첫 번째 07월 21일 거래처 영우상사 상회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 중 20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럼 차변에 우리는 현금이 200만원이 들어왔고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8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영우 10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8월 5일날 08월 05일날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취득세 4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세 무조건 원가에 포함. 그럼 차변에 토지가 2040만원이 되겠죠? 그쵸? 재비용 원가에 포함이니까 항상. 그리고 대변에 수표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2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40만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8월 26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금과 직원부담분 9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시오 친절하게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일단 회사부담금 9만원하고 직원부담금 9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됐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은 일단 18만원이 나갑니다. 그 중에서 회사부담금은 친절하게 세금과 공과라고 했으니까 세금과 공과 9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직원부담금은 차변에 무조건 예수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일단 한번 조금 볼게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지급 시 우리는 차변에 급여라 하고요. 그쵸?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예수금 원천징수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회사에서 보통예금 지급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기에 있는 게 원천징수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원천징수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예수금이라고 처리해 놓는다. 이게 직원이 내야 할 4대 보험료 혹은 세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금이 지금 현재 문제에서 차변으로 소멸한 겁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시면 보통예금 일단 18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본인 회사부담금을 우리는 세금과 공과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졌으니까 나머지 직원부담금 예수금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식사비를 서울식당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9월 8일날 09월 8일날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되겠고요. 직원의 식대니까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우리 뭐라 해요? 미지급금 어디 카드예요? 우리 카드. 거래처 반드시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0일이고요. 거래처가 사용할 마스크를 구입하였다. 거래처가 사용할 거니까 거래처에다가 제공해 준다는 얘기는 접대비가 되겠죠. 네, 차변에 813번 접대비 10만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10월 5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05일날 선진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비품 구입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차변에 비품 250만원이 들어올 거고 대변에 대금은 외상인데 비품이니까 외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선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주식회사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하고 즉시 보증금 5천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5천만원이 일단 빠져나가겠죠. 차변에 보증금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 해요? 임차 보증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성입니다.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 먼 훗날 언젠가 이거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보증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처가 누구입니다. 라고 표시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12월 9일로 가고 있습니다. 12월 09일 날 대한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를 제외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럼 일단 보통예금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대변에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대한은행 차입금은 500만원인데 보통예금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 이자로 12만 5천원을 선이자로 먼저 뗐고요. 나머지 부분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이자는 이자를 먼저 지급했다라는 의미고요. 이자를 먼저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이자 비용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류 수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10월 01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10만 1,000원을 모두 순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처리하였으나 1,000원은 계좌이체 수수료였다. 그럼 보통예금은 10만 1,000원이 나간 게 맞고요. 외상대금은 10만 원만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1,000원은 이체 수수료니까 831번 수수료 비용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11월 26일. 11월 26일. 거래처 순천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40만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순천상사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이다. 그러면 가수금을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주시면 될까요? 네,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회수한 거니까. 네, 이거는 원래는 가수금 처리된 날 이걸 알았으면 그냥 외상매출금이라고 처리했으면 되고요. 나중에 원인을 알았다 그러면 가수금이 없어지고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같은 날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수금을 그냥 외상매출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월 31일 결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영업부에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90만원을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 보험료를 우리는 9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이게 1년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나누기 12를 할까요? 그냥? 그쵸? 그러면 7만 5천원이 나오나요? 1개월에? 네, 1개월. 그런데 우리는 5월 1일 날 지급했고 내년도 4월달까지 지급을 했으니까 우리는 내년도 4개월분만큼이 성급이 된 상태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4. 그러면 4, 7에 28, 4, 5, 20 그러니까 30만원이 미리 지급한 얘가 선급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보험료가 없어져야지 됩니다. 내년도 30만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그러면 우리는 자 대변에 보험료 30만원이 없어지고 차변에 얘를 선급비용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가지급금 잔액 44,000원은 영업부 직원의 시외 교통비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엔터 치시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가지급금 차변에 잔액이 있죠? 그런데 뭐로 판명됐으니까 무조건 대변으로 소멸하면 됩니다. 가지급금 44,000원 무조건 반대쪽으로. 그리고 차변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도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도 또 마찬가지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어이구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찾으시면 되는데 인출금은 대변에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로 있다는 얘기는 반대쪽 잔액이란 뜻이에요. 차변에 있어야지 되는데 대변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차변에 있었던 거니까 대변으로 사라진다. 대변에 인출금 50만원 그리고 차변에
자본금 50만. 인출금 짝꿍은 무조건 자본금이에요. 네, 자본금으로 정리를 했고,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에 다시 가보시면 우리는 인출금 계정의 잔액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잔액이 없어야지 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처리야 그랬는데, 소모품도 자, 우리가 소모품에 대한 건 무조건 비, 미, 자, 사. 소모품은 처음에 소모품이라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소모품 B라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무엇으로 처리했냐?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결산일날 미사용액을 분개하는 거고, 자산으로 처리하면 결산일날 사용액을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상에서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 처리한 그랬어요. 그러면 소모품 B로 처리가 됐으니까 비용 처리하면 무조건 뭐를 분개한다? 미사용액을 분개한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미사용한 금액이 20만 원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미사용액 20만 원입니다는 지금 찾았고, 그러면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대변으로 사라지시면 됩니다.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어디로? 대변의 소모품 B. 금액은 얼마라고요? 20만 원.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은 뭐가 된다? 소모품이 되겠죠. 20만 원. 지금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변의 소모품 2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소모품 B 2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고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는 얼마인가? 네, 부채 물어봤으니까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 6월로 들어가시면 6월에 유동부채 금액은 9,500만. 자, 이거 주의하세요. 이쪽은 전기, 이쪽은 단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왼쪽을 보셔야 해요. 이거는 전년도 거예요. 전년도 거고 이쪽은 올해 거고. 그래서 9,5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상반기 중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에 상반기라 그랬으니까 1월서부터 6월까지를 우리는 상반기라 하고요.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401 상품 매출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항상 잔액 보시면 안 되고 대변, 수익이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 달이네요. 그렇죠? 5월이고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월 30일 거래처 오렌지 유통에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 거래처가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4월 30일, 04월 30일, 04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네, 뭐 오렌지 유통이라고 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오렌지 유통의 잔액은 32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를 F2 눌러서 오렌지 그리고 여기 다시 280번 그러면 오렌지 유통만 딱 나와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검색하시고 거기서 오렌지 유통 찾으시면 뭐 많이 안 나오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103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 풀이였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